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2025년 새해가 뜬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2월도 끝나고 이제 3월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다들 2025년의 초반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또 3.1절 행사도 많을 것 같고 좀 여러모로 이제 봄이 올 때가 되었는데 다음 주에는 또 겨울의 마지막 몸부림으로 눈이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부디 눈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눈 피해 많이 났던 때처럼 이번에도 습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습설. 물기를 가득 머금은 무거운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 선배님들 어디서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별로 좀 잘 준비를 하셔서 피해 없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봄이 오고 있는 와중에 또 하나의 전기 영화이자 또 하나의 음악 영화이자 또 하나의 티모시 샬라메 영화로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모시고 방송을 할 두 분의 또 특급 게스트 이번만큼은 정말 특급이다. 왜냐? 이분들은 얼굴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소리를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방송에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방송에 멸종위기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기린님과 까마구이님과 기린님 콤비 모시고 방송을 할 텐데요. 일단 오랜만입니다. 기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1년 넘게 걸렸네요. 반갑습니다, 선배님들. 그리고 까마구이님 이어서 안녕하세요, 까마구이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희 영화학개론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 휴학을 오래 하신 거예요? 그게 사정이 그러니까 그 중간에 몇 번의 그 제한은 있었는데 네, 맞아요. 이게 일정이 안 맞고 한 번은 영화가 안 맞아서 선배님들 들으셨죠? 저희 영화학개론 이렇게 투명합니다. 게스트분들 억지로 초대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저희가 억지로 초대할 게스트는 이제 좀 있으면 개봉할 백설공주 에피소드의 재원 씨밖에 없다는 거. 나머지는 다 민주적으로 이렇게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주셨다 보니까 네.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를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처음 접하게 되신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좀 두 분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각자의 목소리로 두 분이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까마구이님 먼저. 네, 저는 까마구이라고 하고요. 왜 까마구이시죠? 까마구이라는 이름이 이제 정해진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깜장색 옷을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도 입고 오셨네요. 오늘도 안에는 깜장색이고요. 이거는 남색이지만 약간 어두운 네이비. 네, 제가 깜장색 옷을 좀 좋아하다 보니 이제 기린님의 추천으로 까마귀라는 이름을 처음에 추천을 받았는데 그 마귀라는 이름이 여기 그 팟빵에서 팟빵에서 금기어라고 하시잖아요, 상현님이. 그러니까 선배님들 이게 얼마나 팟빵 좀 반성해야 됩니다. 저희가 제목에 게스트로 나오셨으니까 까마귀라고 표기를 했는데 마귀여서 이게 처리가 이게 안 되더라고. 블락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까마구이로 뭔가 통구이 같은 네임 센스가 됐다. 까마귀도 마귀다. 그런 맥락에서 금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마구이고요. 네네. 네, 저는 촬영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뭘 하나요? 아니요. 원잡입니다. 원잡. 네.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촬영을 하시는 우리 까마구이님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부연 설명을 살짝 드리면 이제 단편 영화라든지 영화 뭐 광고 뭐 다방면으로 진짜 멋지게 촬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선배님들 저희 방송에 나와주시는 게스트분들은 다 나중에 한 따까리씩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이다. 지금 저점 매수를 하시고 나중에 다들 이제 유명해지면 그때 홍대병 멘트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옛날부터 알았지. 너넨 이제부터 알았니? 난 옛날부터 알았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 근데 저희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점이요? 지금 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오해하지 저점이다. 마세요. 지금이 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맞아요. 그래서 까마귀님 촬영해 주시고 계시고 또 기린님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길이는 제 신체적 특징 중 목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기린이 나왔고요. 좋아요. 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편집을 하고 그냥 편집 이것저것 합니다. 네. 어제 새벽까지 또 편집하다 왔어요. 열심히 살고 오셨네요. 네. 어제 작업하신 건 어떤 편집? 어제는 이제 지금 쇼드라마, 그러니까 요즘에는 쇼폼 드라마가 좀 대세더라고요. 강세죠. 네, 한 2분 정도 되는 그 에피소드를 50화 정도로 끊어가지고 하는 그런 쇼폼 드라마가 요즘 되게 성황인데 그거 이제 마무리 작업을 오늘 새벽에 하고 왔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그럼 그 관련된 작품은 혹시 언제쯤 이제 한 3, 4월쯤 릴리즈 될 것 같고 촬영은 까마고이님이 맞습니다. 네. 두 분의 또 콤비 플레이가 부부 사기단으로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또 두 분이 또 부부세요? 맞다. 네, 말씀 안 부부로는 첫 출연입니다. 맞아요. 네네네. 마지막 방송이 그 그레타 거윅 감독님의 바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재작년이죠. 벌써 2023년이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두 분이 이제 연애를 하시다가 그 사이에 또 이제 백년가약을 맺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부부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억이 나요. 저희 예식장 계약하고 온 날 이 팟캐스트도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아마 그래서 관련 막 그때 발언도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부부로서는 이제 또 첫 출연. 이시고 까마구이님이 촬영을 또 기린님이 편집을 하신 작품 쇼폼 드라마가 3월이나 4월쯤에 또 공개가 된다. 네. Always 비밀의 화연 많이 봐주세요. Always 비밀의 화연? 네. 비밀의 화연. 제목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정말입니까? 네, 비밀의 화연. 뭐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궁금한 Always 비밀의 화연 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혼하시고 첫 출연이신데 그 사이에 좀 많은 것들이 또 달라졌겠죠. 그만큼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지냈어? 저희 일만 하고 지냈어요. 놀지도 못하고. 네, 정말 근황이랄 게 뭔가 딱히 없이 뭔가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디를 놀러 갈까, 어디를 놀러 가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왜냐면 이게 마감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촬영할 때는 또 제가 바쁘고 이제 편집할 때는 기린님이 바쁘고 하니까 이게 그 텀이 없더라고요. 같이 이제 쉴 수 있는 게. 그래서 네, 이제 어제 딱 그 편집이 거의 마무리가 된 날이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휴식을 좀 궁리를 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학을 맞이하시는 거네요. 네네. 맞이하시기 직전. 네, 방학인데 그 방학이 약간 그 몸의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다음 주에는 또 수술이 하나 잡혀 있거든요. 무슨 수술이요? 누구? 어느 분? 저요. 왜요? 기린님 어디 아프세요? 저 아프진 않은데 여기 건강검진 하다 보니까 난소에 혹이 있대요. 난소에 혹? 네. 그래서 그걸 떼러 갑니다. 뭐 심각한? 전혀 심각하진 않고. 초기인가요? 초기, 중기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혹이 생겨서 혹을 뗀다 이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네네네.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몸에 칼이 들어오니 조금 무섭긴 하네요. 그렇죠. 이게 뭐 중하고 가볍고를 떠나서 수술이라는 게 참 이게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두 분 다 같이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작년에 건강검진 했었는데 저도 뭐가 나왔어가지고 추적 검사를 해야 된다. 지금 뭐 당장 뭐 심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매일 타던 마을버스가 이렇게 소중했나 이러면서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이거 듣고 계신 선배님들도 건강검진 꼭 꾸준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꼭 하세요. 하셨으면 좋겠고 두 분이 워낙 요즘에 일만 하셔서 그래서 일만 하시느라 좀 바빴다 근황이랄 게 없었다라고 하셨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선배님들은 부부인데 촬영을 하고 또 편집을 하고 그 일로 최근에 바빴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촬영이나 편집을 또 이제 한 집에 사시면서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각자 작업을 하시는 거지만 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또 두 분이 함께 부부로서 그렇게 한 작품을 작업하셨는데 좀 어떤 또 장단점이 있을지.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총대를 매시죠.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방금 말씀해주신 쇼폼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기리님이 저를 추천을 해줘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뭔가 또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또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뭔가 제가 만약 못하게 됐을 때 뭔가 촬영을 잘 못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추천해준 기리님에게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뭔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저로서도 이거 뭔가 되게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촬영할 때 괜히 시간 남으면 뭐 인서트라도 찍고 그래서 은근히 되게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진짜 잘 찍어졌어요. 네. 그런 게 오히려 되게 그런 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꼭 부부 사이 아내가 추천한 게 아니어도 누군가의 추천으로 들어간 자리는 사실 그런 부담감이 너무 당연하게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게 궁금하다. 이게 아무래도 그냥 단순화해서 공정을 촬영이 먼저 돼야 편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남편인 까마구이님이 촬영하신 영상을 기리님이 받아서 편집을 하시는 건데 편집이라는 행위가 같은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볼 때도 있고 뭐 그만큼 좀 깊게 뭐 현미경으로 보듯이 보게 되는 일일 텐데 남편의 노고를 느꼈다든지 아니면 평소의 촬영분에 비해 까마구이님이 뭔가 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신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잘 찍었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같이 이제 후반 하시는 분들이나 감독님한테 이제 전해 들은 말들이 현장에서 이제 인서트를 되게 열심히 찍더라. 기리님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것 같다. 막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웃겼던 게 제가 한번 보조 출연을 갔거든요. 또 연기를 또 잘하시거든요. 기리님이 또 한 연기 하세요. 근데 보조 출연을 갔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연회장 같은데 서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카메라가 제 앞에 원샷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척 당황을 했죠. 약간 그걸 또 보고 많은 분들께서 약간 철감님의 사심이 담긴 컷이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죠. 어떤 의도였죠? 까마귀.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왜냐면 기린님이 카메라 욕심이 진짜 많습니다. 전혀 안 그래 보이시는데.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테스트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카메라 테스트 같은 거 이렇게 필요해서 잠깐 나 뭐 좀 찍고 올게 하면은 그러면 꼭 이제 자기를 찍어달라고 모델로. 네. 근데 또 그 파일이나 이런 거를 제가 나중에 이거 뭐 필요 없어서 지우려고 하는데 괜찮지 하면은 잠깐만 하면서 외장하드를 저한테 딱 주면서 백업을 해달라고. 내 얼굴이 담긴 영상이니까 엄청나게 그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 출연으로 온 날도 제가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해서 이거 하나 남겨놔야겠다. 안 그러면 나중에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 또 아쉬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제가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저번에 그 무슨 태차를 말하는지 알겠는데 그게 되게 비싼 렌즈를 썼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쉽게 쓸 수 없는. 네, 바디도 비싼 거였던 것 같은데. 카메라 바디도.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제 얼굴이 언제 한번 찍혀보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그 현장에서 봤을 때 촬영본도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비정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남겨놔야 된다 해서 백업을 해달라고 했죠. 이게 촬영이나 영화를 조금 이제 전공하거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비싼 카메라를 또 비싼 렌즈를 이렇게 매일같이 빌리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게 까마구이님이 아이폰 카메라 테스트였다고 님도 안 그러셨겠지. 언제든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촬영했더니 좀 마음에 드셨나요, 기린님? 네. 그 이후에 그 들었어요. 파일 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거 뭐 캡처도 해놨어요. 왜 그러세요? 이게 좋은 렌즈, 좋은 카메라는 한번 좀 자기 모습 찍게 돼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고. 그러면은 같이 일하시면서 단점도 굳이 얘기해야 될까 싶긴 하지만 뭐 있을까요? 뭐 단점이라는 표현은 좀 극단적일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라든지. 네, 있어요. 약간 이거는 근데 남편이 아니라도 그럴 것 같은데 피드백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게. 네, 그러니까 약간 차라리 안 가까우면 모르는 사이면 네, 모르는 사이거나 그냥 일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이면은 그냥 피드백을 가감없이 하고 그거는 이제 개선되게끔 하면 되는데 저희는 생각보다 가깝잖아요. 생각보다라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피드백을 한마디씩 하면 표정이 싹싹 굳어지는 게 보여요. 그게 느껴져요? 완전 느껴져요. 근데 보통은 포커페이스라도 해줄 만한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두 분 다? 제가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 서로요? 네. 그랬나요? 인정합시다. 그래서. 네, 그런 거가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뭐 이번 같이 뭐 그 쇼폼 이렇게 큰 촬영 아니더라도 이 작게 뭐 퍼포먼스 영상 같은 것도 최근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거는 규모가 조금 작은 촬영이어서 제가 그 촬영팀으로도 같이 가고 그 현장 그냥 약간 조감독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랬죠. 그렇게 하고 또 편집도 했는데 그거는 진짜 시너지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단점은 없었던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결과물도 아주 우리 둘 다 엄청 마음에 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훈훈해서 좋긴 한데 분명히 그 단점을 여쭤봤는데 단점을 다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뭔가 반창고를 덮는 것처럼 살짝 그래서 좋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단점 말할 때는 이렇게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유부남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해합니다. 아시죠? 무조건 어떤 마음이신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까마구이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단점이 있으셨나요? 단점이랄 게 자, 기린님 눈빛 보세요. 근데 전 진짜로 거짓말을 재미없게 하지 마요 벌써. 이렇게 되면 제 단점을 막 억지로 막 뭔가 생각해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이제 정말 재미없겠지만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생각났습니다. 단점이 아무래도 이게 뜸들여서 더 얄미워요. 일로만 이게 엮여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쵸. 감정적인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뭔가 필터를 한 번 더 겹치게 되니까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거는 이제 좀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린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약간 일맥상통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사이랑 뭔가 좀 이렇게 직업적으로나 작업적으로 연결이 될 때 결국 그 소통의 문제가 사실 이게 아싸리 진짜 조금 일로 만난 사이면 티처럼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쉽지가 맞아요. 않죠. 그래서 제가 나름의 이제 노하우를 깨달은 게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만난 지가 이제 거의 5년째가 이제 돼가기 때문에 그러면 만나면서도 아주 초반에서부터 거의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한 게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느꼈던 게 너무 깊게 개입을 서로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더 이제 하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서로 피드백을 해주긴 하지만 또 너무 딥하게 뭔가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좀 그냥 약간 덜 싸울게 되는, 그러니까 별로 이제 감정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깊게 개입은 하지 않되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피드백을 주고 받고 이런 과정이 좀 좋지 않나. 그런 아주 맞아요. 저도 짧은 경험이지만 그게 참 어려우면서도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화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랑 계산을 하는 회계사랑 결혼을 했어. 완전 다른 분야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의 일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해줄 수 있거든요. 당신 참 그림 좋다. 네네. 당신 참 뭐 이거 계산 잘했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계산 잘했네. 제가 정확히 회계사를 몰라요. 어쨌든 근데 이제 비슷한 일을 이제 같은 업계에서 하는 분들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시면 이게 아무래도 서로 또 좀 작업 과정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알게 되고 하니까 이게 좀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해하는 재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예전에 몇 달 전에 그 두 분이 결혼하시고 초대를 해주셔서 그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집을 맞아요. 얼마나 잘 꾸며놓으셨는지 일단 너무 감탄스러웠고 그런가요? 네. 거실 부엌 다 너무 깔끔하고 이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놀랬던 거는 그 작업실로 쓰시는 뭐 그게 몇 달 전이라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큰 방을 이제 책상 크게 놓으시고 각자의 자리 탁탁 이렇게 해서 진짜 뭔가 영화인들의 작업실처럼 두 분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었던 기억이 있다. 오, 멋있으려고 만든 공간은 아니고 그쵸. 철저히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맞아요. 공간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멋있다라는 게 그 사람이 어떤 거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멋있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종류의 멋이라고 저는 이제 그 방을 보면서 느꼈죠. 그게 저희의 이제 약간 가치관이 녹아들어 있을 수 있는데 그 방이 원래는 침실이었던 방이었거든요. 보통은 침대가 들어갈 네. 안방 자리인데 근데 맞아요. 저희가 그 옆에 있는 제일 작은 방을 침실로 그냥 썼어요. 왜냐면 저희가 뭐 침실에서는 보통 잠만 자게 그쵸.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침실은 침대만 놓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통 뭐 집에서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좀 넓은 방에다가 이제 책상이랑 이런 걸 두면 어떨까 해서 조금 그 방을 오히려 더 넓게 쓰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게 나름의 약간 뭔가 저희의 자부심 전략이었던 것 전략. 같아요. 네, 이 공간을 잘 쓰는 전략. 네. 근데 어떤 거든 약간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매력이 있고 멋있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초대해 주셔서 갔을 때 보통은 거기를 진짜 까마구이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침대 놓고 안방으로 쓸 자리니까 안방이겠거니 하고 들어갔는데 작업실이 탁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또 반전 뭔가 멋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우와. 그 감상평은 처음 들어서 새롭네요. 좋게 봐주셨다면 궁금하시면 감사합니다. 댁 앞에 방명록 하나 넣으세요. 좋다. 다음에 갈 때 또 써드릴게요. 좋아요. 한 줄 평가에 등급 평가까지 해드릴게요. 낮게 나오면 농담입니다. 저희 집이야말로 등급 평가가 심각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집도 완전. 네, 엄청 인테리어가 뭔가 막 아기자기한 것들을 되게 많이 있었던. 아내가 다 잘 정리해놨는데 제 방은 좀 제가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제가 제 방을 평가하기는 좀 D 정도가 아닐까. F 아닌 게 어디예요? 그럼요. 나머지는 아내가 잘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멘트도 꼭 붙여야 되는 거 아시죠? 유부남으로서. 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그 단어 제가 잘 기억해두겠습니다. 저는 기린님한테 배웠어요. 반창고 하나 쓱 덮는 거. 어쨌든 오늘 까마구이님 네, 눈치 챙기십시오. 농담입니다. 이렇게 유부남 유부녀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부 토크가 되네요. 서로 가정에서 살아남는 법 서로 얘기하게 그렇게 되네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신 기린님과 까마구이님과 기린님 두 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쇼폼 드라마 Always 비밀의 화연? 네, 근데 진짜 재밌어요. 만드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좀 간단하게 홍보 그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짧게 말하면 그냥 고급 치정 드라마? 고급 치정 드라마? 어떤 의미에서? 약간 진짜 다른 쇼폼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제 콘텐츠들보다는 좀 고급스럽게 그런 치정극을 잘 풀어낸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저도 몰라서. 나중에 또 이제 좀 더 작품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그때쯤에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숏폼이 막 급부상하면서 저도 네. 이제 많이 찾아보진 못했지만 좀 보면 중국 쪽에서 온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 맞아요. 또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네. 치정물, 뭐 복수물, 뭐 연쇄살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저도 다 좋아하는 장르들이긴 한데 특히 치정물 같은 경우는 네. 장르 자체는 매력이 있지만 최근에 숏폼으로 나온 것들은 다 약간 너무 자극만을 추구해서 뭐 연출적인 측면이라던가 뭐 촬영적인 측면, 뭐 전반적인 미장센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게 많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또 이렇게 기린님께서 고급 치정물이라고 하시니까 뭔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이렇게 한 번쯤 보면 좋은 작품이 아닐까. 시간이 나신다면 갑자기 또 자신감이 네. 이게 확실히 이제 기린님이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왜냐면 편집을 하셨다 보니까 이 숏폼의 호흡이 네. 일반적으로 뭐 2시간 기준의 영화나 뭐 일반적인 TV 드라마랑은 호흡이 많이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장르적인 특성인 것 같아서 또 이번에도 기린님이 편집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깨달은 거를 얘기를 저한테 해줬었는데 되게 또 저도 많이 배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깨달음? 제가 한동안 계속 이제 이게 일정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다른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못 보고 그냥 냅다 이제 이 숏폼 드라마만 편집을 했죠. 그러다 살짝 이제 시간이 나서 최근에 또 넷플에서 그 릴리즈된 멜로 무비를 한번 봤거든요. 박보영 배우랑 최우식 배우 나온. 네. 근데 와 호흡이 굉장히 스무스하고 길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저희는 이제 파파파박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멜로 무비는 아주 이렇게 호흡을 길게 가서 이런 감정선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이게 진짜 그런 롱폼과 숏폼은 차이가 많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했습니다. 확실히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드라마라고 하면은 어쨌든 한 화가 끝날 때마다 그 말미는 다음 화를 보고 싶게끔 만드는 게 맞아요. 목적이니까 보통 이제 클리프행어 엔딩으로 뒤에 좀 몰아넣기 마련인데 숏폼 같은 경우에는 1, 2분 안에 그 똑같은 걸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롱폼에 비해서 속도도 빠르고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도 느꼈거든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까마구이님이 촬영을 하셨잖아요. 혹시 그러면은 이게 모바일 컨텐츠, 모바일 플랫폼 중심인가요? 그러면 세로 촬영을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가로 촬영 위주로 이제 보통은 이제 레거시 컨텐츠에서는 많이 할 텐데 이렇게 가로 촬영을 할 때와 세로 촬영을 할 때 촬영 감독이나 촬영팀으로서 뭔가 조금 달라지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해주세요. 딱 정말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카메라를 세로로 그립을 해서 촬영을 했는데 세로로 늘렸을 때 그 화각이 한 단계 더 좁아 보이는 렌즈로 쳤을 때 이제 화각이 조금 더 좁아지는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광각 렌즈를 쓰게 되는데 그걸 오히려 좀 중화시키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인물이나 이런 거를 촬영을 할 때 더 왜곡이 생기기도 쉽고. 그렇죠. 광각이면. 네. 뭐 사진이나 이런 그런 사이즈에서 조금 아무래도 영상 콘틱의 경우에 그 샷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게 있다 보니까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뭐 풀샷과 뭐 바스트샷 이렇게 약간은 규격화된 그것들이 있는데 그쵸. 그걸 이 세로 포맷에 맞추는 게 뭔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카메라를 90도로 옆으로 누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이제 가로형 콘텐츠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웨이스트샷, 바스트샷, 뭐 얼굴까지 나오는 클로즈업, 다리까지 전체가 나오는 풀샷 이렇게 이제 규격화된 샷 사이즈들이 있을 텐데 세로 비율이면 사실 예를 들면 바스트 샷 사이즈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웨이스트가 기본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실 저도 그래서 이거를 감독님하고도 콘티웨이를 하면서도 저도 스스로도 계속 이게 의문과 뭔가 스스로의 질문이 계속 되었는데
세로로 핸드폰을 보실 때 보통 풀샷 사이즈라고 하면 뭐 머리부터 다리까지 다 나오는 그 사이즈가 되는데 이게 핸드폰에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좀 흡인력이 떨어지는 사이즈 같긴 하거든요. 좀 멀리서 보는 느낌이 드니까. 네. 근데 세로로 인물을 봤을 때 얼굴이 제일 잘 보여야 이게 드라마가 어쨌든 연기와 이런 좀 더 배우의 몰입이 돼야 이야기에 빨려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어서 얼굴이 잘 보여야 될 것 같은데 풀샷을 이제 찍어야 되는 경우에 뭔가 이게 이 샷이 얼마나 비중이 있을까 이 드라마에서. 하지만 풀샷이 세팅은 가장 많이 시간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비중을 어디에 더 줘야 되지? 항상 그게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웨이스트 샷을 잡아도 헤드룸이 그것도 사실 정답이 없는 것 같긴 해요. 헤드룸이 너무 타이트하거나 또 너무 많아지면 애매하더라고요. 헤드룸이라고 하면 머리 위에 이제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뭔가 적당히 잘 잡는 것도 그냥 계속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러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이제 브이로그나 이제 일상 영상들을 찍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로로 비디오 찍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언뜻 하고 있었는데 막상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우리가 영화 수업을 하면서 배웠던 그런 규격화된 샷 사이즈들이 약간 통용되진 않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숏폼을 편집하시는 데 있어서도 약간 다른 게 있을까요? 가로 콘텐츠랑?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호흡의 측면이나 그런 어쨌든 그 세로 영상은 철저히 인물 위주의 그런 샷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풍경을 담는 샷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진짜 비슷해요. 그 인물한테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를 잘 버무리는 게 제일, 그게 그 가로 영상 할 때랑 확실히 많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하긴 이게 재밌네요. 이게 가로와 세로는 시각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이신 까마구이님이 좀 더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고, 이제 롱폼과 숏폼은 길이,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편집을 담당하시는 기린님이 좀 더 그쪽으로, 물론 이제 다른 쪽도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더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확실히 그 롱폼에 비해서 호흡이 엄청 빠르니까 좀 이제 은어로 커트발이라고 옛날에는 하잖아요. 이제 컷을 탁탁탁탁 넘어가는 게, 그게 확실히 호흡이 빠르겠네요. 네, 지루하면 이제 안 보니까 바로 내려버리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또 가로 사이즈에서는 뭔가 한 컷 안에서도 뭐 미장센이라던가 담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또 배우들끼리의 비즈니스도 좀 더 담을 수 있고. 맞아요. 배우들도 이제 두 명을 좀 멀리 있는 두 명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런 걸 좀 가로일 때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세로일 때는 그거를 찍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편집하면서도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죠. 거의 그러면 투샷이 잘 안 되나요? 그 인물이 대화할 때 둘이 마주보고 하는 두 명 다 나오는 그런 투샷이 잘 안 되나요? 그렇게 하려면 완전 좀 풀샷으로 많이 빠져야 되고 거의 그 OS나 오버 더 숄더라고 해서 이제 어깨 너머로 이제 상대방 찍는 OS랑 그냥 바스트 위주의 컷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저는 세로형 콘텐츠를 촬영해 본 적이, 제작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아마 또 요즘에 많이 강세니까 이거 방송 듣고 계신 선배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숏폼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또 이런 얘기 뭐 이렇게 저희가 해서 또 재밌게 듣지 않으셨을까? 저희도 새롭고 재밌어요. 이게 새로운 어떤 포맷이나 새로운 기술을 이제 탁 받아들이는 게 항상 두려움과 함께 좀 어떤 설렘을 수반하는 그런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근데 또 이것도 이제 쭉 놓고 보면은 거의 2분이라고 치고 50개니까 100분이거든요. 거의 또 장편 영화 분량. 장편 하나의 분량이긴 해요. 그래서
올해 안에 공개될 또 Always 비밀의 화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감독님이 이거 보면 깜짝 놀라시죠. 아니 근데 최근에 저희 방송 나오셔서 다들 홍보 많이 하고 가셨어요. 석돌님도 좀 있으면 하는 공연 막 홍보하시고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저희 방송이 그렇게 영향력이 큰 방송은 아닙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희도 조금 민망해요. 어쨌든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재밌는 근황 또 재밌는 쇼폼 콘텐츠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이만 오늘의 과제죠. 컴플리트 언노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음유시인 밥 딜런으로 티모시 샬라메가 돌아온 작품이죠. 티모시 샬라메의 신작이자 제임스 맨골드 감독의 신작 컴플리트 언노운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영화 되겠습니다. 일단 다 보고 오셨죠?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인상 비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혹시 이게 아무래도 전기 영화에 가까운 영화다 보니까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주인공 밥 딜런에 대해서 혹시 작품을 보시기 전에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되게 유명한 뭔가 맞아요. 가수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고 사실은 잘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 보기 전에 조금 찾아보고 들어보고 가야지 생각했는데 말했다시피 오늘 새벽에 일이 끝나서 바로 봤어요 영화를. 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녹음하고 계시는 오늘 보고 오셨다고. 네, 직전에 봤습니다. 이제 영화 본 지 2시간도 안 됐어요. 네, 따끈따끈하게. 팔딱팔딱 화로처럼 화로회를 먹듯이 영화를 맞습니다. 바로 뜯어먹을 수 있다. 저도 이제 첨언을 좀 하자면 저는 밥 딜런 알고 있었죠. 이렇게 잘난 척하고 싶은데 저도 몰라요. 아니 왜냐면 이게 정말 위대한 가수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스타이면서 또 최근에 노벨상을 수상한 음악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인 거잖아요. 음악가로서 노벨상을 수상한다는 게 작사가로서. 그래서 저도 조금 작곡가 아닌가요? 노벨상을 받은 거는 작사로 문학상이니까 아마 작사로 받지 않았을까요? 근데 워낙 작곡도 아마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분인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장르의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뭐 이제 팝스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뭐 마이클 잭슨, 뭐 보헤미안 랩소디의 퀸이라던가 비틀즈 같은 뭐 물론 다 전방위적으로 위대한 뮤지션들이긴 하지만 멜로디 영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멜로디로 뭔가 딱 와닿는 흥이 있잖아요. 근데 밥 딜런은 그 멜로디도 물론 좋긴 하지만 이게 철학적인 가사 또 당대 미국 사회를 반영한 어떤 시의성 있는 가사 이런 것들이 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인 저희 입장에서는 밥 딜런이라는 뮤지션, 밥 딜런이라는 아티스트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미국인들에 비해 조금 쉽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희가 마이클 잭슨, 뭐 프레디 머큐리 이런 가수들에 비해서 밥 딜런에 대해 좀 약간 생소하게 느끼는 것도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정말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실 힙합 같은 것도 랩 같은 것도 가사가 중요하니까 이게 모국어로 들었을 때 더 탁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더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밥 딜런에 대해서는 저희 셋 다 일자 무식이었던 걸로. 글쩍. 아니 토드 헤인즈 감독이 이 가수를 다루었던 I'm Not There라는 작품이 있긴 했는데 그것도 제가 워낙 본 지 오래돼가지고 뭐 그렇게 기억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컴플리트 언노운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인상 비평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까마귀님부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 제가 그 전기 영화를 막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제가 참 까다로운 제가 생각해봐도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 원체 전기 영화라는 거를 조금 재미를 못 느꼈던 게 왜냐면 뭔가 어쨌든 픽션을
그대로라기보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뭔가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게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뭔가 그렇게 막 뭔가 뭐라 그럴까요? 계속 궁금하거나 막 이런 포인트들이 조금 덜한 것 같더라고요. 되게 흥미롭네요. 약간 인식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 모든 극영화들이 네. 다 주인공의 일대기를 그리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네네. 전기 영화라고 미리 알고 보셨기 때문에 네. 그런 인식이 생기셔서 좀 그렇게 더 느끼신다는 걸까요?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밥 딜런이라는 사람에 대한 영화라는 것은 일단 알고서 보는 거다 보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이 발생하는 사건들이 이게 밥 딜런의 일생에서 뭔가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작가나 감독들이 넣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니까 뭔가 이게 그 진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와닿지 않았다는 그런 저만의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통 전기 영화를 아주 재밌게 보진 않는데 이번 경우에도 약간 비슷하게 되게 길게 돌려서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거의 그냥 내부 순환도로만 타도 되는 걸 지금 외곽까지 돌고 돌아서 사당 진입합니다 이제. 네. 자. 아주 재밌게 보진 않았지만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이제 조금은 알 수 있었던 영화였고 음악을 오히려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거꾸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기 영화로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음악 영화로서는 또 일정 부분 성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까마귀님한테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린님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네, 저도 까마귀님하고 비슷한 그 인상으로 영화를 봤고요. 먼저 한번 깔고. 네, 저도 약간 그 전기 영화보다는 좀 드라마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 영화도 초반에는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봤는데 이게 영화를 보다 보니까 조금 뭔가 큰 사건이랄 게 없고 뭔가 반복되는 그러니까 노래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 꽁시렁꽁시렁 되다가 또 노래하고 또 막 공연하고 꽁시렁꽁시렁 되다가 이래서 약간은 조금 러닝 타임이 조금 짧았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길게 느껴졌다. 네, 그리고 저도 약간 이런 이 영화를 보고 레토라는 영화도 떠올랐어요. 레토. 네, 레토 영화도 그 러시아였죠. 맞아요. 러시아의 그런 좀 이런 분위기나 그때 당시 사회상을 좀 반영하면서 음악 영화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는 완전 다르지만 뭔가 레토랑 닮아 있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 가지 드리자면 상현님, 네. 저희한테 왜 항상 전기 영화를 제가 그랬나요? 블론드 사태를 잊으셨습니까? 바비는 아니잖아요. 바비가 있잖아요. 저희가 오늘 좀 다른 텐션으로 임하기 위해서 약간 공격적으로 나가보자고 해서 준비해온 멘트였습니다. 좋아요. 들어와. 아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변을 해보자면 이게 저희 방송에 나와주시는 많은 게스트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각 게스트분들마다 어떤 취향이나 성향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한테는 조금 B급 병맛 영화를 이제 같이 하자고 한다거나 어떤 분한테는 또 호러 영화를 같이 한다고 하자거나 제가 이러는데 기린과 까마귀님 두 분은 촬영을 하시고 편집을 하시고 또 굉장히 어떤 서정적인 어떤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경향도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런 돌려 얘기하지만 아카데믹한 느낌이 나는 작품들을 좀 많이 제안은 드리지 않나. 그렇군요. 해서 두 분은 물론 이번 영화 약간 아쉽다고 하셨지만 저도 보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 두 분과 뭔가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한 겁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봉준호 감독님도 이제 뭔가 영화를 하셨는데 왜?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약간 컨셉입니다. 네. 컨셉입니다. 네, 저희가 좋아요. 왜냐면 이 기존에 저희가 출연을 했을 때 항상 너무 재미없게만 너무 저희가 착한 한것 이미지로 간 것 같아서. 같아서 재미없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하다가 약간 이분 컨셉을 근데 이거 설명하면 또 재미없어서 아니 이 설명 자체가 착해. 지금 이 설명 자체가 너무 착해. 지금 저 이렇게 말은 했는데 약간 이거 그치. 약간 안절부절하고 맞아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안절부절해서 지금 설명을 괜히 아니 갈 거면 대쪽같이 가세요. 기리님 또 연기 잘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가자. 아무래도 안 되겠어. 캐릭터 플레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캐릭터. 어쨌든 좀 그 죄송스럽게도 두 분은 아닙니다. 좀 아쉽게 하고. 그래도 티모시 샬라메 나오는 거 주셨잖아요. 전 네. 좋습니다. 아 왜 그래? 다시 무너지지 마. 컨셉 유지해. 컨셉 유지. 물을 좀 마셔야겠다. 드세요. 아니 근데 저도 네. 이 영화 보고 비슷한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영화가 나쁜 영화는 아니에요. 네. 그죠? 그 나쁜 영화는 아닌데 보면서 기린과 까마귀님을 떠올리면서 아차차 블론드 사태. 블론드보다는 나은 영화지만 어쨌든 제 마음속에 네. 아차차가 울려 퍼졌다. 좀 이렇게 변명을 해보고요. 저도 결국 사실 이 작품 이 기획은 보헤미안 랩소디가 쏘아올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눈덩이처럼 이제 굴러가서 엘튼 존을 다뤘던 로켓맨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뭐 이런 작년에는 반말리 영화가 반말리라는 제목으로 나왔었고 또 이제 아마 올해인가요? 내년인가요? 그 마이클 잭슨 전기 영화도 안토노 쿠아 감독이 지금 연출을 해서 이제 제작이 거의 끝났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행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래도 좀 기대를 했던 건 감독님이 네. 제임스 맨골드 감독님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했던 감독님인데 아직 살아계신 분의 어떤 작품 세계를 두고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저는 전기랑 중기까지는 되게 이 감독님을 좋아했거든요. 특히 어떤 작품을 좋아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310 to Yuma 그 크리스천 베일이랑 러셀 크로우가 나왔던 정말 끝내주는 서부 영화가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포드 대 페라리라는 또 크리스천 베일과 맷 데이먼의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완전 다르네요. 어떤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지만 남자들의 정서를 좀 잘 아는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남자들의 대결, 남자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 그래서 이 감독님의 작품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로건 같은 경우에 그 울버린의 마지막 영화이면서도 많은 팬분들의 마음에 불을 싸질렀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사람이 잘 모르지만 밥 딜런을 다룬다? 이거 뭔가 좀 기대가 될 포인트인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걸 잊고 있었어요. 이분의 최근작이 인디아나 존스 5편이었다는 거예요. 완전 안 만드는 게 더 나았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기까지는 괜찮았는데 후기 좀 지켜봐야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 컴플리트 언노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셋 다 밥 딜런에 대해 잘 몰라요. 하지만 이제 시대적 배경이 1961년으로 이제 영화가 카메라를 옮겨가서 시작을 하고요. 이 밥 딜런이라는 정말 어린 뮤지션 20대 초반? 21살인가로 처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 20살로. 20살로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막 20대가 된 젊은 밥 딜런이 뉴욕으로 이제 와서 자신이 정말 그 꿈꿔왔던 롤모델이 있는 거죠. 우디 거슬이라고 이제 정말 유명한 기타리스트이자 음악가가 있었나 보죠. 솔직히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디 거슬이라는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야. 굉장히 지금 큰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해서 그분한테 가서 병문안 겸 자신의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거를 마침 옆에 있던 이제 우디 거슬이의 친구 버티였나요? 두 분이 오늘 보셨죠? 혹시 이름이 뭔가요? 이름이 그 에드워드 노튼이 연기한 캐릭터 피트. 피트. 트만 기억했네. 어쨌든 그 피트도 유명한 음악인이어서 이 밥 딜런의 어떤 가능성을 알아보고 잠재력, 포텐셜을 알아보고 너 나랑 같이 조금 다니면서 음악 한번 해보지 않겠어? 너의 어떤 음악적인 꿈을 더 펼쳐보지 않겠어?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밤무대 이제 클럽 같은 데 가서 자기 음악을 들려주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멜로디컬적인 측면에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그 신랄하고도 서정적인 가사 덕분에 당시 이제 많은 대중들이 밥 딜런에게 흠뻑 빠져든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영화는 아무래도 정기 영화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몇 달, 몇 년의 텀을 뛰기도 하고요.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명의 뮤지션이던 밥 딜런이 뉴욕으로 온 것부터 시작을 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스타가 되어버리고 또 이제 또 많은 팬들에게 시달리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음악적으로나 뭐 개인적으로나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나가는 그런 작품이 이 컴플리트 언노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그 말씀드렸는데 보헤미안 랩소디 그리고 로켓맨, 밥 말리 또 엘비스라는 영화도 있었죠. 엘비스 프레슬리를 다뤘던 이런 영화들의 어떤 괴를 같이 하는 실존했던 유명 뮤지션의 전기 영화입니다. 지금도 이제 당연히 밥 딜런은 살아 계시지만요. 좀 그런 측면에서 전기 영화로서 까마귀님은 약간 조금 거리감이 있었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이 전기 영화인 부분 그리고 또 이 인물의 어떤 일대기를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좀 싶거든요. 네. 이게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 영화가 왜 재미가 덜할까? 이게 자꾸 안 좋은 얘기가 뭔가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왜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같아요. 왜 전기 영화는 재미없을까 생각을 해보니 말씀을 들으면서 중간에 보면은 이제 그 조안이라고 나오는 그 조안 바에즈 여자 그 가수 모니카 바바로가 연기한 네. 조안과 이제 티모시 이제 밥 딜런의 이제 관계가 뭔가 계속 점프하면서 막 이렇게 그 이야기상으로 엄청나게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공연장에 놀러 왔는데 갑자기 막 나가면서 키스를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서로 약간 저희가 극장에 있었지만 서로 띠용했거든요.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그 전경화가 아니었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면 이제 맥락 없이 뭔가 갑자기 막 되면은 설득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전기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그냥 감안하고 그냥 이야기를 위해서 막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허용이 이제 전기 영화적 허용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조금 뭔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되게 흥미롭네요. 그 방금 설명해주신 걸 들으니까 이제 확 이해가 되는 게 어쨌든 이게 전기 영화는 그 실존했던 인물의 어떤 일대기 타임라인이 실존해서 있고 작품이 그것에 맞춰서 각본각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밥 딜런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음악 영화였다면 분명히 중간중간에 어떤 그 인물들 사이의 감정이나 관계 변화가 최소한이라도 설득력 있게 묘사가 됐을 텐데 네. 지금은 이 시기 이 연도에는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았지 이걸 감안해서 각본을 쓰자고 약간 이렇게 조금 돼 있는 것 같아서 마치 무슨 이 작품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밥 딜런이라는 인물과 그 주변 인물들 사이에 그 타임라인을 옆에 같이 펼쳐놓고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뭔가 이 인물들을 알고 봤다면 조금 더 재미있었겠죠.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남자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친구가 가고 갑자기 또 어떤 다른 여자랑 또 되고 또 막 헤어지고 또 갑자기 또 딴 여자 만나고 근데 다시 또 그 옛날 여자친구. 그래서 조금 좀 저도 그 감정선이 그 이해가 안 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보통 이런 이제 일대기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 약간 좀 그 성장 드라마 같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했다가 뭐 성공했어. 전 약간 외로워. 약간 이런 게 좀 일반적인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이거 제가 느낀 대로만 말하자면 좀 성장 드라마라기보다는 이미 약간 그 영감이 많은 청년, 약간 천재 청년이
나는 뭐 성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성공하면서 약간 거만해지는 그게 좀 더 중점적으로 보였어가지고 그 밥 딜런을 모르는 입장에서 영화를 봤을 때 그 주인공한테 호감이 가지 않았어요. 이게 실존 인물이 실제로 그랬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관객에게 최소한의 호감을 사야 조금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 조금 저도 이제 두 분의 말을 이제 합쳐서 좀 첨언을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모니카 바바로가 연기한 조안 바에즈와 이제 키스하잖아요. 그 가스등이라는 클럽에서 공연을 한 직후에 저는 그건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람 피는 걸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 이런 작품들에서 많이 묘사하는 게 예술과 예술로서 한 반의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저는 그래서 그 키스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동침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하다가 몇 년 뒤에 그 조안이 살고 있는 정말 좋은 집에 놀러 가잖아요. 거기서도 사이가 좋았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바로 다음에 만났을 때는 갑자기 빠큐를 호텔에 가서 물론 이제 밥이 굉장히 재수없게 굴었다는 건 아는데 뭔가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관계가 갑자기 완전 바뀌었을까? 유추는 할 수 있지만 뭔가 조금 더 상세한 설명, 최소한의 설명 이런 것들이 조금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까마구이님의 어떤 전기 영화에 대한 거리감 이런 거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차라리 약간 공연 하나만 딱 덜고 인물의 그런 관계성을 조금 더 보여줬다면. 왜냐면 포크 페스티벌 너무 많이 나가지 않아요? 네. 너무 많이 나가요. 같은 페스티벌인데 연도마다 나가요. 그 옆에 담배 꼬나물고 서 있는 것도 그림이 계속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몇 년이 지났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근데 무대가 맞아. 근데 그러네요. 갑자기 6주년이 그 대회가 열린 지 6주년이래요. 이건 좀 약간 딴 얘기인데 촬영과 편집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니까 쭉 이어서 찍었겠죠? 페스티벌 장면. 그래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거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거 당연히 이거 찍고 이제 몇 년 후 분장이랑 옷만 갈아입혀가지고 또 찍고 관객들은 똑같은 사람들 썼겠지. 그러니까 세트랑 단역을 이제 다 캐스팅 해놨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래서 배우가 극한 직업인가 봐요. 이제 몇 시간 전에는 초년기 연기하고 있고 몇 시간 뒤엔 이제 추년기 연기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진짜. 어쨌든 뭐 그런 어떤 일반적인 전기 영화의 궤를 잘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약간의 어떤 불안정성을 갖고 있었다. 이 내용 자체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음악적인 측면도 사실 같이 얘기를 뮤지션이니까 또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그런 건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예술가 꼭 가수가 아니더라도 예술가를 다루는 대부분의 전기 영화들은 비슷하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보헤미안 랩소디의 퀸도 프레디 머큐리도 그렇고 엘비스의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렇고 반말리의 반말리도 그렇고 초창기에는 되게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뭔가 야망이 적절히 있으면서도 뭔가 순박한 느낌도 좀 있고 체제에 저항하려는 어떤 호승심과 이런 것도 있는데 유명세를 얻어가면 얻어갈수록 약간 자만하기도 하고 거만해지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 또 내 주위에 진정한 친구는 없지 뭐 이러면서 또 상처를 끌어안고 맞아요. 좀 외로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구조가. 좀 그런 측면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사실 유명한 그 가수분들 중에서도 뭐 오히려 처음에는 약간 뭐 개차반이었다가 나중에 막 성공하고 유명세를 타면서 막 기부도 하고 뭐 뭔가 이렇게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죠. 개과천선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또 좀 그려놨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스타의 삶이란 그런 건가 하면서 약간 딴 생각이 있는데 GD는 어떨까? 저도 GD님의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GD도 그런 마음은 뭔가 이 영화를 보면은 훨씬 우리보다 더 많은 공감을 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아티스트 특히 음악가나 지금 스타이신 분들은 이런 작품에 확실히 좀 더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한 10년 20년 뒤에는 GD도 전기영화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전 그러고 또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전기 음악가 분들 중에 전기영화가 없나? 김광석 김광석 노래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 일생도 뭔가 흥미롭고 그래서 김광석님의 전기 영화가 나오면
이거보다 더 재밌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나올 만한데 이제 나올 법한 것 같아요.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그런 것도 영향이 없진 않겠네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언급드렸던 그런 뮤지션 전기 영화들은 대부분 내가 누구일까,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기승전결로 그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이 컴플리트 언논도 유사하지만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건 초반에 밥 딜런이 나는 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음악 장르가 뭐야? 포크야? 컨트리야? 상관없어. 난 나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사실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이제 주요 이제 갈등도 네. 여기는 이제 포크 그쵸. 페스티벌이니까 포크 장르가 아니면 불러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또 밥 딜런은 너희가 나를 초대했으니 내가 내 공연을 한다는데 그게 포크면 어떻고 뭐 일렉기타면 어떠냐 약간 이런 대립인 거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이 초반에도 여자친구한테 얘기하거든요. 정체성은 찾는 게 아니야. 정체성은 널 드러내는 거지. 왜냐면 나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찾고 싶고 막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왜 찾아? 넌 너인데 그게 네 정체성인데. 전 여기서 좀 이 캐릭터가 지금까지의 다른 실존 뮤지션 캐릭터들보다 조금 더 진솔하면서 레디컬하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데 되게 그거를 마치 왜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저는 흥미로운 게 티모시 샬라메가 좀 이따 이제 또 연기 얘기를 하겠지만 밥 딜런을 항상 수그리고 있는 사람처럼 연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항상 바닥을 이렇게 보고 근데 그게 딱 유명세를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원래는 안 쓰던 선글라스를 딱 끼고 계속 수그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마지막 무대에서는 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하면서 선글라스를 안 쓰잖아요. 뭔가 이런 식의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좀 이 라인을 잘 짜기도 했던 것 같다. 주제랑 인물의 어떤 행동이 잘 부합하는 것 같다. 좀 이런 식으로도 좀 느껴졌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좀 이렇게 서사적인 그런 흐름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밥 딜런의 전기 영화였던 만큼 밥 딜런의 뭔가 그 감정 변화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표현이 된 것 같아서 그거는 또 보면서는 놓쳤던 부분인 것 같아서 재밌네요. 그 감정도 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이제 엘르 패닝이 연기했던 캐릭터가 한동안 이제 밥과 이제 헤어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밥 딜런이 와서 야 우리 거기 가자 하니까 지금 하다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따라가잖아요. 맞아요. 그 감정이랑 근데 사실 둘이 싸운 건 아니야. 싸운 건 아니고 뭐 밥 딜런이 그 여자 앞에서 뭐 다른 여자와 히히덕거렸다거나 사실 이런 것도 아니야. 근데 갑자기 뭔가를 느끼고 울면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잖아요. 그 감정은 뭘까요? 전 약간 뭔진 대충 알겠는데 약간 어렴풋한 느낌이어서 정말 약간 마음이 좀 어쨌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할게요. 그 조안이었나요? 네. 조안과 밥 딜런의 관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잖아요. 사귀던 당시에도. 그쵸. 그래서 왜 조안한테 곡을 줬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약간 이 여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좀 이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이성적으로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 사람은 지구 끝까지 싫어요, 그냥. 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재회를 해가지고 재회도 좀 일방적이긴 한데 어쨌든 재회를 해서 다시 뭔가 잘해보려는 마음을 품었을 때 내가 싫어하는 저 여자와 저렇게 무대를 같이 하는 모습을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하면은 항상 봐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 여자는 바람 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약간 눈치는 채지 않았을까요? 챘겠죠. 네. 만약에 그거를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면은 저는 절대로 제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여자가 떠나는 그 모습을 응원하게 됐어요. 속으로. 그래서 그 아픔을 자기 혼자 껴안고
막 혼자 짓눌러가며 이 밥 딜런 옆에서 사느니 그냥 이제 자기만의 사람을 다시 찾는 게 더 이 여자에게 이로울 것 같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느꼈던 게 이 영화가 그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네. 근데 가사들이 생각보다 제가 이 가사들을 그냥 자막 없이 봤으면 너무 이해를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화가 훨씬 재밌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표정 보랴 가사 보랴 이게 너무 바쁘니까 요소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보통 가사들이 이 영화 이야기의 맥락이랑 뭔가 되게 기묘하게 뭔가 막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게 봤던 포인트이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밥 딜런과 조앤이 같이 노래하고 있던 그 무대에서 하고 있던 노래 가사가 뭐 이래서 뭐 우리는 뭐 안 맞아 약간 역시 뭐 서로 좋아하지 않아 약간 이런 가사를 좀 유쾌하게 막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떠나가 버린 그 엘리 패닝은 그 가사가 마치 자기한테 하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노래가 계속 지속될수록 표정이 계속 막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정작 밥 딜런과 그 조앤은 약간 그거를 자조하듯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웃고 있고 그게 되게 약간 감정이 서로 다 그 주파수가 안 맞았던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조금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긴 했었어요. 혹시 생각해 보면은 그 앞에 다른 노래 가사에도 막 그때 내 첫사랑이었던 소녀에게 내 사랑을 뭐 전해주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직접 그 캐릭터 엘리 패닝이 언급을 하기도 하고 아마 엘리 패닝 캐릭터 입장에서는 항상 뒷좌석에 앉아 있는 느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팬도 많고 조안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뭔가 항상 자기가 좀 뒷전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랬던 걸 수도 있겠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 까마귀님이 말씀해주셔서 말인데 이제 그 음악적인 측면에서 정말 많은 음악들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제대로 그 원래 알고 있던 노래가 별로 없어서 근데 연기랑 같이 붙여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같더라고. 그러니까 티모시 샬라메가 그러니까 물론 진짜로 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진짜 연주를 했네, 진짜 불렀네 이걸 떠나서 진짜 그 노래를 부르는 무대에서의 순간만큼은 티모시 샬라메가 살짝 안 보이는 느낌을 저는 경험을 해서 맞아요. 발음도 약간 되게 뭔가 뭐 저도 이제 완전 영어를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발음도 약간 그걸 트레이닝을 한 것 같더라고요. 뭔가 맞아요. 이렇게 막 뭉개면서 막 뭔가 밥 딜런 진짜 저랬을 것 같고 이것도 혹시 브루탈리스트처럼 뭔가 AI의 도움을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래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그냥 진짜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연주도 진짜 한 것 같고 너무 그게 재밌었습니다. 저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알고 있던 음악은 거의 없었지만 티모시 샬라메의 그런 어떤 진짜 같은 순간이랑 더불어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까마귀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이제 자막 읽으랴 뭐 얼굴 보랴 이게 쉽진 않은데 어쨌든 가사가 나오니까 이거를 제가 만약에 유튜브 뮤직이나 멜론에서 찾아 들었으면 이제 따로 가사 해석을 보지 않는 한 그냥 넘어가게 되잖아요. 슬슬슬슬 이렇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당시 시대상을 이 영화가 또 설명을 해주고 뭐 이게 냉전 시대의 어떤 끝자락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쿠바 미사일 위기 뭐 인물들 사이의 관계 근데 또 여기서 이제 가사를 딱 해석을 자막으로 해주니까 되게 밥 딜런 전기 영화로서 드라마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 인물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도슨트 같이 영화가 잘 작용을 해주는 것 같아서 노래 가사들 근데 진짜 잘 썼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좀 샘나대요. 20대가 그러니까요. 20대가 뭔 뭐 이렇게 재능이 많아? 그러네요. 노래도 잘 하고 노래도 잘해. 글도 잘 쓰고. 저 약간 좀 계속 다른 얘기를 새는데 지금 딱 그 말을 해주시니까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빅뱅 노래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빅뱅 노래들이 다 지드래곤이 20대 초반에 만든 노래인데 와 진짜 미쳤더라고요. 그분도 사기캐죠.
사기. 그분의 전기 영화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출하시겠는데요? 편집도 하시고. 와, 근데 그 배우를 누가 할지 그게 진짜 궁금해요. 지드래곤 진짜 역할. 어렵네요. 맞네. 지드래곤을 이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있을지 그게 약간 걱정이긴 그러게요. 하네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불러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그 네. GD의 어떤 지금까지의 일대기를 보면 또 이제 막 높낮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드라마틱해서. 그리고 완전 아기 때도 막 뽀뽀뽀 이런 데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쵸. 완전 시작부터 하면. 와, 그러면 진짜 긴 영화가 되겠는데요. 너무 보고 싶다. 저작권 그 음악 살짝 잘 비벼가지고 이거 네. 그 만들면 제가 봤을 때 한 10년, 20년 내에 나오면 저희 근데 세대 관객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게 아직도 GD님이 30대시였나요? 40대. 40대인가요? 30대요. 88년생이에요. 맞아. 88이야, 88. 네. 근데 10년 뒤에 만들어져도 아직 되게 창창한 나이셔가지고. 그때도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20년 뒤는 좀 무리인가요? 와, 근데 우리끼리. 어쨌든 꼭 나왔으면 좋겠다. 네, 언젠가. 아니 왜냐면 지금 밥 딜런도 살아계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네.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이분도 분명히 이 영화를 그쵸. 보시겠죠? 관여를 하셨을 텐데 네. 저는 그러니까 그 관여가 직접적인 게 아니더라도 뭔가 자기 이야기니까 법적으로 뭔가 그쵸. 이렇게 관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용기 있네. 그러게요. 약간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 그런 치정들이 막 다 등장을 하는데. 막 연애하고 있는데 딴 여자랑 막 네. 동침하고 막 거만한 모습 보여주고 그쵸. 이렇게 되게 생전에 오. 살아계신데 이건 무슨 용기일까? 약간 이런. 근데 생각해 보면 살아 계시고 직접 관여를 했으니까 좀 약간 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 것도 그 허락하시는 하에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고인이 됐으면 진짜 약간 나쁘게 그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난도질할 수도 있죠. 네. 막 너무 나쁘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또 숭상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거나 맞아요. 극단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 저는 근데 작품 보면 이 실존하는 밥 딜런 분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초연하실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남들이 욕하건 말건 네, 미움받을 나니까. 용기가 많으실 분 아니까. 맞아요. 미움받을 용기. 욕해라. 난 나야. 난 나야. 나는 어쩔. 이게 내 정체성이야. 난 노벨상도 있다고. 하지만 가진 않았어. 노벨상은 받았지만 시상식에 가진 않았어. 그거 너무 플렉스 아니에요? 진짜 그거 진짜 멋진 상 네. 아니에요? 저는 제가 봤잖아요. 나 막 어떡하 뭐 입고 가지? 플랜카드 막 걸고 난리 났죠 그러면. 진짜 멋진 삶이다. 그래서 이렇게 컴플레트 언노운 얘기를 좀 쭉 해봤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 감독님이 저희 감독님 작품 좋아하는 거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리턴 투에머도 좋아하고 포드 대 페라리도 좋아하고 캄랜드도 좋아하고 처음 만나는 자유 좋아합니다. 근데 로건은 제가 생각보다 그냥 그렇거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에 비해서 그냥 좋은 작품이지만 그냥 그런데 이번 작품도 좀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런 작품이라서 좀 아쉬웠다. 티모시 샬라메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티모시 샬라메 연기야 말해 뭐해요. 네, 연기로는 정말 깔 게 없는 배우라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너무 생각보다 잘 소화하지 네. 않아요? 머리가 완전 산발 부스시한데 네. 그걸 또 소화를 꾸불꾸불한 이 구렛나루마저도 이게 사실은 되게 지저분한 보일 수 있는 건데도 그거 제가 했으면요 저 집 밖에 못 나가요. 진짜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진짜. 기타도 직접 배워서 친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풀샷에서도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거 보고 또 배우의 삶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매력적인 배우. 여러 삶을 가짜로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진짜 그 다른 삶을 사는 직업인 것 같아서 그쵸. 참 뭔가 경외심도 들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역시 또 이렇게 카메라 또 욕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뭔가 후식을 전해드리자면 여기 까마구이님이 그 장편 영화를 찍어주신다고 했거든요. 어떤 장편 영화요? 제가 주인공인.
이게 출연 욕심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내가 주인공을 하겠다. 이미 네. 몇 컷은 찍었어요.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지금 막 이렇게 막 찍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눈 오는 날 막 나가서 찍고 막 그랬는데 그럼 연출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강제로 하게 돼요. 눈 오면 눈 오는 거 찍고 또 다른 날은 다른 거 찍고 하면 보이후드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보이후드를 약간 레퍼런스로? 네, 레퍼런스로 해서 제가 다음 주에 그 수술을 하잖아요. 네. 입원 기간이 되게 짧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내용은 없지만 일단 찍으라고 병원에서 찍는 거 쉽지 않다고. 참 네. 이게 어쨌든 수술하시는 거라 뭐 제가 농담하기가 어려운데 진짜 대단들 하시네요. 정말 출연 카메라 욕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야망이 있는 네. 사람이죠. 네. 오늘 제가 약간 딴 얘기 세기 전문인 것 같은데. 아니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네, 언젠가 그 까마고이님이 저를 주인공으로 뭐라도 뭘 찍어주시면 여기서 꼭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리뷰도 하고 등급평가도 농담입니다. 한 큐에 좋습니다. 자신만만하신데요? 그렇다면 언제 찾아올지 모를 그 작품 저희가 등급평가랑 한줄평가 매기기 전에 이 컴플리트 언노운부터 좀 하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 컴플리트 언노운에 대한 한줄평가는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천착해서 정체성은 찾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라네. 이렇게 드리고요. 등급평가는 나쁜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쁜 작품은 아닌데 감독의 화려했던 커리어나 티모시 샬라메의 최근 활약을 봤을 때는 조금 심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B- 정도 저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린님 어떻게? 네. 저는 제가 그냥 이게 전기 영화이긴 하지만 전기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순전히 영화만 보고 한 줄 평가를 내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저는 밥 딜런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영화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네. 밥 딜런 언제 철들래? 괜찮아요. 어차피 밥 딜런 씨 이 방송 안 들어요. 안 보시겠죠? 한국어로 한국어 배워오셔야 돼요. 그러면. 네, 영어로는 해석하자면 I love you 밥 딜런. 화전양면 전술을. 그럼 등급평가는? 네. 등급평가 C 드리겠습니다. C제로? 네, C제로. 굉장히 낮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까마귀님. 네. 저는 일단은 이 영화가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재밌게는 보지 않았지만 나쁜 영화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좋은 영화도 딱히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영화를 보고 제가 느꼈던 거는 전기 영화가 재미있기 쉽지 않은 이유 그거를 좀 저는 많이 뭔가 오히려 스스로 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밥 딜런의 이 짧게 나왔지만 이 가사들이 특히 초반 부분에 그 집을 떠나온 밥 딜런의 그 노래 그 내용을 담은 노래가 사실 보면서 조금 울컥하긴 했었어요. 뭔가 그게 당연히 실제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뭔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겠거니 가짜로 지어낸 가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되게 진정성이 느껴졌어서 그런 건 또 재밌었고 그래서 한 줄 평. 네. 한 줄 평을 드리자면 전기 영화는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라는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르에 대한 되게 고민을 광역기로 비꼬시네요. 이야, 영화를 흔들어 놓으셨다. 네. 그러면 등급평가는? 등급평가는 저도 B-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B-. 네. 기린님이 제일 재미없게 보시네요. 나쁜 영화는 아니에요. 또 반창고를 또 덮으려고. 밥 딜런 좋아하시면 재밌게 볼 수 있을 맞아요. 겁니다. 근데 팬분들이라면 또 감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선배님들 중에 조금 이 영화를 좋게 보셨거나 아니면 밥 딜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많이 아시는 선배님들이 계시면 댓글 같은 거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궁금해요. 그런 분들이 본 인상은 어떨지.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까마구이님과 기린님 모시고 방송을 했는데 좀 간단하게 어떠셨는지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드리자면 지금 끝나는 거예요? 네. 아쉽다. 너무 시간이 한 10분 하지 않았어요? 저희 1시간 반 했어요. 거짓말. 진짜요? 네. 너무 짧아서 아쉽네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그럼요. 재밌는 영화.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로요? 다음에 또 더 재미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 두 분에게 변을 하나 드리자면 저도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재밌는지 재밌는지 몰라요. 인생은 초콜릿 박스 같은 거예요. 맛을 봐야 안다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농담한 거고 다음에는 더 이제 좀 좋은 영화, 재밌어 하실 만한 영화로 두 분 또 모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까지 들어주셨던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언젠가 GD의 전기 영화가 나오는 그날까지 저희 달려갈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